부자들이 위기에서 더 부자가 되는 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유동성 확보, 부채 관리, 자산 배분이라는 재정적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기 때문입니다. 비상금 계좌를 만들고 변동금리 대출을 정리하고 자신의 리스크 허용 범위를 파악해두는 것. 말로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틀린 구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비상금 계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전에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결심은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없어져 있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의지 부족의 문제라면 의지를 더 강하게 쥐어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대부분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유를 뇌가 작동하는 방식의 언어로 풀어드릴게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면 되고, 배우면 되고, 꾸준히 하면 된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이 지금 가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그 말을 굳이 되새기지 않아요. 그냥 실행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 루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능일까요? 타고난 의지력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답과는 꽤 다를 수 있어요. 먼저 한 가지 실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프린스턴대, 하버드대, 워릭대 등 연구진이 함께 진행한 연구가 있었는데 대상은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수확 전과 수확 후 두 시점에 같은 농부들에게 동일한 인지능력 테스트를 실시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수확 후, 즉 돈이 들어온 시점에는 농부들의 인지능력이 눈에 띄게 올라갔거든요. 반대로 수확 전, 돈이 없을 때는 같은 사람인데도 판단력과 집중력이 뚜렷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경제학자 샌딜 멀레이너서는 이 현상을 인지대역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인지대역폭이란 쉽게 말해 우리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용량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비유하자면 램, 그러니까 여러 앱을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처리 공간 같은 겁니다. 이 공간이 넉넉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급하고 불안한 것들이 그 공간을 전부 차지해버립니다. 가난한 사람이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세 걱정, 카드값 걱정, 다음 달 공과금 걱정이 뇌의 처리 공간을 24시간 점령하고 있으니 장기적인 투자나 자기개발 같은 생각을 끼워 넣을 여백이 애초에 없는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 돈이 없으면 판단력이 낮아지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었어요. 이게 도덕적 실패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극도의 결핍이 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생리적 영향이라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양손 가득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누군가 다가와 앞으로 더 잘 살고 싶으면 저쪽 산을 올라가 보라고 조언합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산에 오르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손에 든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가난이 주는 인지 부담이 딱 이 상황입니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사람들은 왜 실행을 못할까요? 돈 걱정이 덜한데도 왜 알면서 못하는 걸까요? 여기서 뇌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전두엽이라고 불리는 영역인데 이곳은 이성적 판단, 장기적 계획, 충동 억제를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내일을 내다보는 CEO 같은 역할이에요. 다른 하나는 변연, 계로, 즉각적인 쾌락과 회피 본능을 담당하는 본능의 영역입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 싶다는 충동이 여기서 나오죠. 문제는
이 두 시스템이 동등한 조건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배가 고프거나 잠이 부족하면 전전두엽의 힘이 확 약해집니다. 반면 감정과 즉각적 보상에 반응하는 변연계 쪽은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본능이 이성을 앞서게 됩니다. 결과는 유튜브를 틀거나 누워있거나 오늘은 내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 편안함과 즉각적 보상을 먼저 찾도록 수십만 년에 걸쳐 진화해왔거든요. 자원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지금 당장 에너지를 아끼고 가능한 한 쉬는 게 생존에 유리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본능이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퇴근 후 소파에 몸을 던지고 핸드폰을 집어드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누군가 일어나야 한다고 속삭이지 않나요? 오늘 운동 못했는데, 책 읽으려 했는데, 뭔가 공부해야 하는데 하는 목소리요. 그 목소리를 분명히 듣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는 본능적 반응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을 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 대신 구조를 바꾸는 쪽으로 생각이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체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 이야기를 할 때 체력을 그냥 건강관리쯤으로 가볍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체력은 전전두엽이 변형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자기 통제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실제 신체 에너지와 연동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는데 판사들의 판결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하루 중 식사 직전, 즉 혈당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판결을 내릴수록 가석방 승인율이 뚝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사안인데도 판사가 배가 고픈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이후 재현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신체 상태, 특히 혈당과 수면이 의사결정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방향 자체는 여러 후속 연구에서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정의 가장 이성적인 사람조차도 몸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또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충동적 소비가 늘어나고 건강에 나쁜 음식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잠을 덜 자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뇌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지키고 싶으면 잠부터 잘 자야 한다는 말이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니에요. 경제적 결정을 좌우하는 진짜 변수 이야기입니다. 이걸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퇴근 후 녹초가 된 상태에서 유튜브 대신 책을 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밤 11시에 쌓인 피로감 속에서 내일 계획을 세우고 자기 전 루틴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몸이 이미 한계에 와 있으니까 뇌도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부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운동이에요. 이게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체력이 좋으면 에너지가 남고 에너지가 남으면 전전두엽이 변형계를 눌러줄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만들고 더 나은 의사결정이 쌓여서 부가됩니다. 운동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고 물으면 단순한 질문 같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운동이 먼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에너지를 먼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망각입니다. 동기부여 영상을 보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 그 순간은 심장이 뜁니다. 당장 뭔가 해야겠다는 불꽃이 타오르죠. 그런데 24시간이 지나면 그 불꽃이 식어 있어요. 사흘이 지나면 그 감동이 뭐였는지도 가물가물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실행 의도의 붕괴라고 합니다. 사람은 결심하는 순간과 실제로 행동해야 하는 순간 사이의 간격에서 무너집니다. 그 간격을 채우는 것들이 피로감이고 귀찮음이고 지금 당장 더 재미있거나 편한 자극들이에요. 그 자극들이 쏟아지는 순간 뇌는 이전의 결심을 조용히 덮어버립니다. 이게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극과 망각이 결합된
뇌의 작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새해 첫날에 올해는 달라질 거라는 결심을 하죠. 헬스장 등록하고 독서 계획 세우고 절약 목표도 잡습니다. 1월은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런데 2월이 되면 어떻게 되죠? 주변 사람들 보면 알 것 같습니다. 헬스장은 텅 비어 있고 책은 책상 위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약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결심의 강도가 약해서가 아니라 결심과 실행 사이의 설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롭게 결심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하는 구조 자체가 이미 실패를 예약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이 망각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도파민, 그러니까 쾌감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바로 그 도파민을 끊임없이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영상, 새로운 게시물, 새로운 반응이 나오는 구조가 뇌를 계속 붙잡아두는 겁니다. 이 자극이 강할수록 어제 했던 결심은 더 빨리 희미해집니다. 아침에 책을 읽겠다고 결심하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1시간이 사라진 경험,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현대의 망각은 단순히 기억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의를 빼앗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스템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의지력만으로 이기려는 건 칼로 총을 막으려는 것과 같아요. 부자가 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많은데도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멀고 그 거리를 벌려놓는 주범이 바로 이 망각이에요. 어제의 결심을 오늘도 선명하게 기억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지식도 증발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이 망각을 이겼을까요? 사실 그들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길 필요가 없게 만들었죠. 습관화라는 방식을 통해서요. 처음에는 의식적인 결심이 필요하지만 어떤 행동을 충분히 반복하면 전전두엽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기저핵의 회로가 굳어진다고 표현해요. 더 이상 결심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지점이 결정적입니다. 부자들이 특별히 강한 의지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의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루틴을 굳혀놓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운동하고 학습하고 저축하는 행동이 그냥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죠.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번 새롭게 결심하고 매번 망각과 싸우다가 지쳐버립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지하철 노선을 머릿속으로 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수백 번 반복하면서 뇌가 그 경로를 저장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처음 가는 낯선 역에 내리면 갑자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도 보고 출구 번호 확인하고 방향 잡느라 머리를 쓰죠. 습관이 된 행동과 아직 낯선 행동의 차이가 딱 이겁니다. 부자들의 루틴은 이미 그 경로가 뇌에 저장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성격이 다르고 집중력이 남다르고 의지력이 특별하다고요. 그런데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을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했더니 그들의 비밀은 강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유혹을 마주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술을 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술집 앞을 매일 지나다니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애초에 뇌가 싸울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환경 설계라고 합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유혹이 눈에 띄지 않도록 환경을 먼저 바꾸는 거죠. 핸드폰을 침대 옆에 두지 않고 다른 방에 두거나 운동화를 현관에 꺼내놓거나 독서 목표를 잡을 때 책을 소파 위에 올려놓거나 하는 방식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환경 변화가 뇌가 소비하는 결심 에너지를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매번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재정적 환경 설계도 가능합니다. 월급날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저축계좌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두는 것,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주 결제 수단으로 바꾸는 것, 투자의 발림을 꺼두고
분기에 한 번만 확인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의지를 쓰지 않아도 올바른 방향의 행동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설계예요. 결심이 아니라 구조가 행동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부자들의 진짜 경쟁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일상을 설계했습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경험이 쌓이고 왜 무너졌는지 반성하고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가난은 선택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게으르면 가난하고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는 논리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한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인지대역폭 연구를 다시 생각해보면 결핍이 심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뇌의 처리 용량 자체가 줄어들어 있어요. 장기적 사고를 할 여백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런히 계획 세우고 실행하라고 하는 건 배터리가 5%인 핸드폰에 영상 편집 앱을 돌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작동이 안 돼요. 더 불편한 사실도 있습니다. 결핍과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뇌는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도록 설정됩니다. 생존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내일 더 잘 살기 위해 오늘을 참는다는 개념 자체가. 당장 오늘을 버티는 게 급한 사람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가난을 낳는다는 말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에요. 결핍이 인지 능력을 갉아먹고 갉아먹힌 인지 능력이 더 나쁜 결정을 만들고 그 결정이 다시 결핍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이걸 깨는 방법은 의지를 더 강하게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클 어딘가에 작은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과 그 안에서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다만 자신이 게으르고 의지가 약해서 안 된다는 자기 비난을 멈추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기 비난은 인지대역폭을 더 잠식하고 결국 더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원망하는 에너지를 구조를 바꾸는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크고 거창한 변화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변연계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바로 거기예요. 지나치게 큰 목표를 세워놓고 며칠 못 버티면 다 포기해버리는 그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목표 설정의 역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목표가 클수록 더 빨리 무너진다는 거예요. 대신 딱 하나만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잠을 30분 더 자는 것, 30분 이상 걷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대신 책을 10분 읽는 것, 이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3주만 해보는 겁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뇌가 저항하지 않을 만큼 작은 행동. 그 행동이 루틴이 되면 기저에게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1%씩 나아지면 1년 뒤에는 지금보다 37배가 됩니다.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지면 거의 0에 수렴하게 되죠.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앞으로 향하고 있으면 시간이 그 방향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지속시켜주는 게 체력입니다. 체력을 먼저 만드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전두엽의 힘이 강해지고 망각해져서 무너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 작은 루틴 하나가 쌓이면 다음 루틴을 올리는 게 생각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부자들이 만든 기반은 대단한 비밀이 아니에요. 그 작은 반복이 쌓인 결과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될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더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체력을 유지하면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왔고, 망각과 싸우지 않도록 루틴을 자동화해왔고, 유혹과 싸우지 않도록 환경을 설계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시 재정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충동적 소비를 덜하고 저축을 더 일관되게 유지하고 위기가 왔을 때 패닉 없이 계획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재정 지식을 갖고 있느냐보다 그 지식을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뇌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결국 10년 뒤를 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체력도 길러야 하고 루틴도 만들어야 하고
환경도 설계해야 한다니까요. 하지만 이걸 동시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의 실마리만 잡으면 됩니다. 실 한 가닥을 잡아당기면 매듭 전체가 풀리는 것처럼 올바른 실마리 하나가 나머지를 함께 끌어당기거든요. 그 실마리가 수면이 될 수도 있고 매일 20분 산책이 될 수도 있고 아침 핸드폰 금지 구역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나는 왜 제자리냐는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자동화된 루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루틴을 가능하게 하는 체력의 차이입니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건 의지력이 아니라 몸 상태와 반복의 설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불꽃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 불꽃이 24시간 안에 꺼지지 않으려면 오늘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결정하세요.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행동 하나를, 그리고 그것만 해보세요. 망각이 오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그 하나가 당신의 기저핵에 새겨지는 순간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잠깐 여기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싶었지만 계속 미루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운동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부업이나 공부일 수도 있어요. 그걸 못하는 이유를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라고 생각해왔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이유의 정체를 조금은 다르게 보게 해줬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뇌가 자동화할 만큼 반복되지 않은 겁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앞으로의 5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루틴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망각과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형태이든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여러분 자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